네, 안녕하세요. 통합 방법 연구를 위한 표집 전략의 발표를 맡은 최백균, 엄나연, 백민규 조의 최백균이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통합 표집 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표집의 뜻이 뭐냐 하면 연구자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분석 단위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박스 8-1을 보면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률적 표집을 살펴보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표성 획득이 목표인데요.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먼저 확률적 표집의 기본적인 유형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다수의 확률 기법 표집이 있는데요. 먼저 무선 표집은 쉽게 말해서 로또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볼처럼 전체 모집단의 구성원들 중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교재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명확히 정의된 집단에서 각 표집 단위는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동등하게 표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점은 바로 결과가 계산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표집으로부터 모집단에 이르기까지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정된 단위가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를 산재하기 때문에 단위들을 접근하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층화 표집인데요. 층화 표집은 뒤에 나오는 군집 표집, 여기 나오는 이 군집 표집과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층화 표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을 조사한다고 했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나누어서 각 층으로부터 각 집단에서부터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을 바로 층화 표집이라고 하고요. 군집 표집은 조금 다른데 각 집단에 A 집단, B 집단, C 집단 각 집단만의 안에 1학년부터 3학년 이제 학생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 전체를 추출하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A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집단 간에는 A 집단, B 집단, C 집단 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질적이겠죠. 반대로 군집 표집의 경우에는 집단 내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이제 뭉뚱거려서 이렇게 집단으로 비교했었을 때는 동질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층화 표집은 바로 언제 사용하냐 하면 표본이 예를 들어서 성취도 시험 점수와 같이 어떤 특징에 대해서 그 모집단을 대표하기 할 때 그때 사용을 하는데 이 층화 표집의 심화된 부류를 좀 살펴보면요. 비례층화 무선 표집이라는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00명 중에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해봅시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500명을 이제 무작위로 뽑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9,000명이라고 친다면 여자는 1,000명이겠죠. 요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면 여자가 뽑힐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냐 하면 성비를 이제 20대 1로 층화시키는 겁니다.
20대 1로 층화시켜서 이제 여자를 50명, 남자를 450명을 이렇게 뽑게 되면 이것을 바로 비례층화 무선표본이라고 합니다. 각 층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단위의 비율을 5집단의 비율과 같게 하는 것이죠. 자, 다른 걸로 비비례 층화 표집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비비례 층화 표집은 요거 이제 비가 아닐 비자 뜻입니다. 영어적 표현에서도 this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와 동일한 예시를 들었을 때 500명을 이제 무작위 추출한다 했을 때 남자도 250명 뽑고 여자도 250명 뽑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자가 1000명 있고 남자가 9000명 있다고 했었죠. 9000명 중에 250명, 1000명 중에 250명 이렇게 쳤었을 때 여성이 월등하게 더 많이 표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표집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바로 군지 표집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군지 표집은 언제 쓰냐 하면 개인이 아닌 이웃이나 병원, 학교 혹은 교실 같은 모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집단을 이제 주로 표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군지 표집에도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군지 표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무작위로 선정되었을 때 학교 내 모든 선생님들이 선정되는 것이고, 다단계 군지 표본은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학교 내 선생님들을 관심 단위에 맞게 이제 무작위로 표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기법의 마지막 기법으로 다수의 확률 기법인데요. 이것은 바로 두 개의 조합을,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의 조합을 앞에 배웠던 군지 표집이나 층화 표집, 무선 표집 중에 두 가지를 조합을 하는 것인데, 양적 연구 단위 선정 시에는 한 가지 이상의 확률적 표지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군집 표본 군집을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지역 내 병원을 선정해서 군집하겠죠. 군집 표집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층화 표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이에 따라서 층화 표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층 내의 간호사들을 무작위로 실험 조건이나 통제 조건으로 배정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사용한 확률 기법이 될 것입니다. 다수의 확률 기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목적적 표적 기법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데 구체적 목적에 입각하여 단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정한 장면, 사람, 사건이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표집의 한 유형으로 정의했습니다. 목적적 표집의 유형은 교재 235페이지, 236쪽에 8-3, 8-4의 표를 참고하시면 교재에서 다루는 것부터 다루지 않는 것까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적 표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목적에 기초한 특정 단위나 사례 선정입니다. 이 표집의 특징은 연구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선택합니다. 표본은 정보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선정되며 절차는 정보의 깊이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으로 목적적 표집의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대표성이나 비교 가능성을 얻기 위한 표집입니다. 이 표집은 대표적이거나 비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은 대조적 사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비교와 대조는 사실 질적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광범위한 범주에서 나온 예시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를 표집하는 것 혹은 극단적이거나 일탈 사례를 표집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를 표집하는 것은 대표되는 사례를 선정하는 것인데 23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맞는 사례를 찾기 위해 몇몇 특징을 정하고 연구에 참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이거나 이탈 사례를 표집하는 것인데 이것은 흥미로운 대조를 제공하여 극단적인 실패와 대조되는 성공은 비교 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하거나 독특한 사례를 표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 집단이 연구에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인데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시적 사례 표집, 중요 사례 표집,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 표집, 전집이 있습니다. 개시적 사례 표집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불가능했던 현상을 대표하는 단일한 사건 파악과 단일한 사건으로의 접근을 포함하는데요. 개시적 사례의 몇 가지 예시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개시적 사례 표집을 사례 표집을 사용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연구된 것 중에 제대로 된 연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신학 이런 계열 쪽의 연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차적 표집입니다. 이것은 범주를 개발하기 위해 범주들을 완벽하고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이론적 표집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집은 아이디어를 정제하는 것, 개념적 범위를 확인하고 범주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시는 우리 교재 23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목적적 기법을 사용한 표집인데요. 두 개의 목적적 기법의 조합을 말합니다. 아까 통계적 기법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두 개 이상의 교재 240페이지 다수의 목적적 표집 기법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 눈덩이, 동질, 최대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다른 목적적 표집 기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좀 돌아가서 편의적 표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가장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표본 추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획 표본은 개개인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특정한 환경에서 나온 표본을 의미하고 자발적 표본은 개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기꺼이 동의하는 표본을 의미합니다. 이 두 표본 다 편견을 지닌 자료를 양산하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핵심이죠. 통합 방법 표집인데요. 방금 전까지 배운 확률적, 목적적 표집을 모두 사용하는 조사입니다. 확률적 표집 그리고 목적적 표집의 중간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적 표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표집 전략은 다시요. 통합 표집 전략은 모든 확률적, 목적적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적 분야를 다룰 때 대표적인 표본을 생성하는 절차를 선정하고 질적 분야에서는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만드는 표집 기법을 사용합니다. 양적 질적을 결합하여 폭넓은 자료가 상호 보완적으로 생성되게 돕고 적은 수의 사례로부터 많은 수의 분석 단위까지 여러 가지 표집을 포함하는데요. 표집 결정은 사실 연구 시작 전에 이루어지고
자료 모두가 표본에서 만들어지지만 한 가지 유형의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 8-3을 좀 보시면 생성된 자료 유형의 표집 기법 유형을 서로 교차시킨 매트릭스를 보시고 각 기법에 따른 경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표집 전략을 사용해서 양적 자료만 생성할 수도 있고 질적 자료만 생성할 수도 있고 양적 질적 자료를 둘 다 생성할 수 있다. 요런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통합 방법 연구에는 무엇이 표집되냐 했을 때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례 또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통합 방법론자는 세 개의 자료원을 모두 고려하여 어떻게 연구 문제와 연관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례 표집은 연구 중에 개별 참여자 선정이나 참여 집단 선정을 정의하고, 자료 표집은 문서, 정보, 인공물,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나오는 내러티브 자료의 단위 선정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요소의 표집은 분석 단위와 관련 있는 다른 구성 요소, 즉 배경 장소, 시간, 단위, 사건, 과정 선정을 포함합니다. 교재 241쪽을 보시면 말주와 휴머만의 연구가 나오는데요. 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모수치를 사용해서 상이한 표집 유형을 포함하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통합 방법 표집 전략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 8-4는 확률적 표집 기법을 사용하는 표본과 모집단의 크기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모집단의 크기가 1000이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제 내에서 추정하기 위해서는 1 범위에서 추정하기 위해서는 906명 이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는 278명 정도를 추출해야 됨을 의미하는 표입니다. 표 8-5는 목적적 이제 표본 크기를 추정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질적 연구의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 발제지에는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적 연구 표집 크기를 보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사실 포화도를 보는 것입니다. 포화의 개념은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포화는 더 많은 단위 추가가 주제 개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대표성은 확률적 표집을 위한 규칙이고요. 다시 말해서 목적적 표집은 어떻게 보면 포화를 통해서, 확률적 표집은 대표성을 통해서 최소 표본 크기, 그러니까 그 표본의 크기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 방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균형, 요구 사이의 균형, 실행 가능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사이에서 균형이겠죠. 교재 2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대표성과 포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성 표본을 가지고 면담 연구를 통해 포화의 질적 연구를 가져와서 효율적인 연구를 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합표집 전략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통합 방법 표집 전략, 순차적 이렇게 쭉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통합 방법 표집 기법을 보시면요. 이것은 방금 보신 8-6 박스에 사용한 기법입니다. 먼저 관심 있는 하위 집단을 파악하고 목적적인 방법으로 각 하위 집단에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본적 통합 방법 표집 기법 중에 층학 목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본적인 통합 방법 표집 기법으로 목적적 무선 표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모집단으로부터 적은 수의 무선 표본 단위를 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규모 양적 지한 연구를 보충하기 위한 질적 과정 지향 결과를 만들어 신뢰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렬적 통합 방법 표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로부터 나온 결과를 삼각 검증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일치하도록 하거나 교차 입증하도록 해서 확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순차적 통합 표집인데요. 이것은 양적에서 질적 통합 방법을 하거나 질적에서 양적 통합 방법을 하는 것인데, 각각의 예시는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층적 통합 방법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추구하는 표집이 있습니다. 주 학교에서는 목적적 표집, 편의적 표집, 이렇게 해서 학교 표집에서 확률적 표집,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추구하는 표집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 요구되는 표집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표집 전략은 종종 다수의 표집 전략을 요구해서 각 전략은 많은 연구 문제 중 하나에 답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교육 연구는 학교 수준과 교사 수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들의 수준은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집, 통합 방법 표집을 위한 지침입니다. 표집 전략은 연구에 의해서 설명되는 연구 문제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나와야 하고요. 확률적 표집과 목적적 기법의 가정을 확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성과 포화, 표집 전략은 영구적인 연구 문제에 대한 질적 데이터베이스와 양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만들어내야 하고, 이제 표집 전략은 윤리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명확한 추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표집 전략을 이해하고 미래 연구에서 표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까지 이 교재에서 지침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